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약 3주일 남은 2016 미국 대선 판세는 겉으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세로 기울었습니다. 새로운 위키릭스의 폭로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는 남중국해는 미국해로 부를 수 있고 그 이유를 미국이 아시아를 해방시켰고 방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인 100명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떨어지면 선거는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말에 공화당 지도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유권자의 4분의 3은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에서 졌을 때를 대비한 언론그룹 창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노트7 단종은 여전히 세계 비즈니스 업계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삼성이 노트7 건전지 테스트를 제3의 회사가 아닌 삼성 내부에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삼성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트7을 희생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내 와이프가 있을 자리는 부엌이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이 픽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 날짜가 23일 남았습니다. 먼저 오늘은 전국적인 지지율과 판세, 선거 캠페인의 쟁점, 일반적인 뉴스 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들을 요약을 하고 그 밖에 이제 그 특별한 또 그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격전지에서의 그 전국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8%포인트 앞서갑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앞서는 이슈는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하면 트럼프가 앞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리고 실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그 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새로운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52%의 유권자가 41% 트럼프를 지지한 유권자보다 경제 이슈에 있어서 이제 더 많이 그 힐러리 클린턴이 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경험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을 그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론조사요. 월스트리트저널과 M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은 격전지에서가 아니라 전국인데 전국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 앞서간다. 그러면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죠. 제3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에 따르면 이번 주 선거가 치러지면 결론적으로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확률이 95%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지나치게라고 표현드린 것은 어떠한 그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와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 등등의 여러 그 여론조사 분석을 전부 그 합쳐서 이 538의 네이트 실버스는 지금까지 뭐 몇 번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맞혔기 때문에 계속 이 네이트 실버스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 한 86%군요. 이번 주는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가 이번 주에 선거가 치러지면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83%였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더 이상 그 올라갈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그 수치에서도 3%포인트 올라간 것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그 여러 가지요. 그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기 파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그 조건, 여건들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그 지지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더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오늘 아침 그 뉴욕 타임즈를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자기 파괴에 의해서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서도 이길 확률이 생기고 있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애리조나와 그 조지아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1% 오차범위 아니죠. 조지아주에서는 5.5%지만 아직도 이제 이게 그 확실하게 트럼프 후보 쪽으로 그 결론이 났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격전지 가운데서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는 곳은 한 2주일 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아이오와 애리조나, 조지아, 텍사스 정도. 텍사스가 가장 그 격차가 많네요. 그 트럼프 후보가 6%포인트 차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그 플로리다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3.5%포인트 앞서가고는 있는데 3.5%포인트면은 이것도 지금 그 오차 범위 안에 있죠.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대의원 숫자는 29명.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가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 선거 인단수 확보한 것을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 256명, 도널드 트럼프 후보 170명, 몇 주일 전보다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당선되려면은 270표가 있어야지 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 19일이죠. 네, 3차면서 마지막 그 후보 토론회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는데, 지금 두 번째 그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쩌면 마약을 복용했을 것 같다.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난 주말에 한 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 토론회를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업돼 있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90분 동안 토론하는데 클린턴 후보가 많은 그 업앤다운 변화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 우리 운동선수들 그 테스트 하듯이 또 이 후보들도 테스트를 받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하나 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미 그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언론이 앞장서서 지금 그 어쩐 그 조작 그 캠페인 같은 것 시스템이 조작됐다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거가 치러지는 그 당일 11월 8일에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증거는 없으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터 프레스에 지금 요즘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트위터로 대체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실수하지 않으려는 의도까지 포함해서 지금 직접 나서지 않고 다 그 대리인들이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미터 프레스에서 마이크 펜스 인디아나 주지사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척 타드가 질문을 하자.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진다면 승복할 것인가 승복하지 않을 것인가 부통령 후보는 승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was very busy during the overnight hours speaking on the phone separately with 네,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요. 네, 이 부분입니다. We will absolutely accept the results of the election. Look, the American people will speak in an election that will culminate on November the 8th. But the American people are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그 진보 언론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조차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는 달리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한다. 이 부분만 강조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미터 프레스를 쭉 그 전체적으로 본 것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는 그 부분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복은 하지만 이게 그 민주주의의 절차니까는요. 그리고 미국은 그 다른 제3세계와는 달리 미국에서의 대대적인 그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물론 그 선거 당일에 투표가 조금 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에 나라가 크니까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것도 그 감안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 또 대체적인 그 생각이고요. 그러나 아주 그 제3세계 국가처럼 조작되는 것은 미국은 힘든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선거 결과에는 승복하겠지만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전국적인 주요 언론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득이 되는 편파 보도에 질려버렸다. 그게 이제 그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더 오히려 강조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of the obvious bias in the national media. That's where the sense of a rigged election goes here, Chuck, is that when the media comes in with an avalanche of continuous negative attacks against my running mate, instead of focusing on the real hard evidence coming out about corruption and pay-to-play in the Clinton Foundation. 네, 지금 그 진행자와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 후보 간에 계속 그 말이 서로 끼어들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진행자가 글쎄, 그래도 이 부정선거 조작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후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분명하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는 선거 결과에는 승복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Well, one of the great traditions of America is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and elections. Okay. Chuck, you know, you're a student of history. 오케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미국에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승복하는 그런 그 전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인수인계 과정을 부드럽게 하고 그 의미는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그 세계에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CNN을 보면은 CNN의 앵커 가운데 한 명이 오하이오가 집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오하이오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 선거 시스템이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많이 지금 그 시스템이 부패화됐고 뭐 조작됐고 한다는 느낌을 본인이 유권자를 만나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갖고 있더라 하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하이오 주지사를 인터뷰를 하는데 오하이오가 그 워낙에 그 스윙 스테이트이기도 하고요.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오하이오의 주지사가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을 굉장히 유권자에게 강조를 했고 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공화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 선거 시스템이 조작됐다 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폴리티코와 그 모닝 컨설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유권자의 그 3분의 1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고 더군다나 공화당 유권자의 4분의 3은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민주당의 경우는 17%만 그 같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28%의 등록된 유권자만이 정확하게 개표될 것이다. 정확하게 개표될 것이다라는 것과 조작됐다는 것은 또 의미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선거가 그 투표 이게 용지가 제대로 뭐 발송되지 못했다던가 당일날 확인이 힘들다던가 등등의 여러 가지로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개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차질은 있고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28%만이 등록된 유권자요. 정확하게 개표될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그 증거 없이 이렇게 그 선거가 그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투표 당일날 많이 나가라, 투표를 많이 하라는 그 투표를 독려하려는 어떠한 그 선거 전략 그런 것으로 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비 선거에서도 수많은 언론과 여론조사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이겨서 다른 모든 16명인가를 제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결국은 말해줬잖아요. 투표를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줬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당당하게 이겨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민주당 측에서 보자면 그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역시 그 같은 그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출연한 미터 프레스에 출연을 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그 성추행 내지는 뭐 성폭행 이 스캔들에 대해서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말 그대로 성폭력에 해당이 되고 그 본인의 그 권력을 남용한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빌 클린턴의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 그가 후보가 아니고 투표용지에 빌 클린턴 이름이 없잖아요. 이건 낸시 펠로시 전 민주당 하원 의장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 부분 때문에 대가를 충분히 치른 사람이다. 탄핵도 당했고
그 하원에서 먼저 탄핵당했잖아요.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과 사법 그 방해를 했다는 것으로 98년도에 그러나 99년도에 다시 이제 상원에서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마칠 수 있었고 하는 것인데 바이든이 이제 나서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위키릭스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것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는 언론사 기자들과 굉장히 힐러리 캠페인이 친했다 해서 팍스뉴스에서는요 언론사 기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집사나 하녀들처럼 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일이 어떤 방송에 어떤 기자가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본부에 어떤 얘기를 했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취재를 해본 그리고 이제 늘 뉴스와 같이 사는 제 입장에서 다시 보자면 팍스의 입장이 아니라요. 가능하면 제가 공화도 민주도 아닌 제3자의 입장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서 본 것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이 어떤 부분은 그렇게 어떤 뉴스원들과 대화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저널리즘의 테두리 안에서 좀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런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구태여 원치 않으시면 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청취자의 알 권리와 당장 꼭 알아야지 될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팍스뉴스가 쭉 나열을 하면서 저널리스트들이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하녀, 집사처럼 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키릭스에서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시진핑이라든가 시진핑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2009년도에 좀 어떤 부분 굉장히 그를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입니다. 남중국해 부분, 중국이 그렇게 부르는 사우스 차이나 씨에 대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리더와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모든 태평양 국가를 해방시켰고 모든 태평양 국가를 방어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중국이 사우스 차이나해라고 부르는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그곳을 아메리칸 씨라고 미국해라고 부를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서쪽에서부터 쭉 필리핀까지 그 바다를 아메리칸 씨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한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눈에 띕니다. 이 중국과 관련돼서가 아니라 미국이 모든 태평양 국가를 해방시켰고 태평양 국가를 방어했다는 데서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된다면 차기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미국이 아시아 모든 국가를 해방시켰고 방어했었다. 그게 미국이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만을 위해서 그랬었던 것일까요? 미국의 이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100% 우리가 다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이런 태도로 말하는 것은 과연 한국인으로 볼 때는 기분 좋을까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항상 함석헌 할아버지가 늘 강조했었던 것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과 소련의 자기 이득들 때문에 한반도가 반쪽으로 갈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이 모든 태평양 국가를 해방시켰고 모든 태평양 국가를 방어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또 미국의 입장에선 더 중요한 것도 위키릭스에 있었네요. 시리아의 내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고 효율적이라면 시리아에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 why not?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제관계에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무력 사용에 대해선 훨씬 가능성이 많은 후보라는 것.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북한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짐작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그런데 경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싸워야지 되는지를 민주당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공화당의 그 캠페인 헤드쿼터가 불탔는데 민주당에서 기금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100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까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이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 사무실 안에 의자라든가 아니면 뭐 그 밖에 가구 그리고 뭐 캠페인 사인 자료 등이 다 불탔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힐스보로에 있는 공화당의 헤드쿼터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라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수류탄 그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빌딩에는 뭐 나치 표시도 그려놓고 나치 공화당은 이 타운에서 나가라 하는 그 사인들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그 새벽에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트위터에 그 힐러리 클린턴의 동물들 애니멀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민주당원들이 이런 그 폭발 사건을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 한 4%포인트 정도 지금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 대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힐러리 클린턴의 동물들과 노스캐롤라이나 민주당원들이 폭발시켰다. 이것은 또 증거가 없는 얘기죠. 대선 후보의 트위터.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글쎄요, 좀 건전한 맨정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노시키고, 그러나 반면에 이 같은, 아직까지 그 조사 발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애니멀들과 민주당이 했다라고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100% 적절한 발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할 때는 그 후자 사람들, 유권자들을 생각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민주당이 우리 그 공화당을 도와야 된다 하면서 GoFundMe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불과 40분 만에 $13,000를 모았습니다. 그 공화당의 헤드쿼터를 복구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부를 하기도 하고, 주지사가 그 공화당이거든요. 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레드 맥크로이 주지사가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주지사도 11월 달에 재선을 치르는데 재선의 라이벌이 민주당의 검찰총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검찰총장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범인은 곧 잡힐 것이다. 뭐 철저하게 뭐 수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민주당 내에서 이런 그 펀드를 만들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나 잘못 냈어. 정말 실수했네. 나는 또 민주당 그 본부가 불탔다는 줄 알고 돈 기부했더니 하고 얘기한 사람도 아무튼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화당의 본부가 불탔을 때 다시 세워야지 된다 하고 뭔가 기금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게 그 오랜 경험에서 오는 상대의 그 슬픔이 나의 기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캠프 같은 곳에서 오랜 그 조직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캠페인 경험도 있고요. 또 뭐 가가오 방문하는 그라운드 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에서 오는 좋은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에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직의 쓴맛과 단맛이 균형이 맞을 때는 뭐 최선의 맛이 나오는 것이고, 몸에도 좋고 입에도 좋고요. 그런데 그 밸런스가 맞추기가 쉬워야 말이죠. 그래서 아예 그 조직의 단맛 쓴맛 안 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팀이
특히 그 사위가 그 앞장서서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졌을 때는 선거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그 이유 등으로 이번에 뭐 이 미디어로부터 본인이 생각하기에 차별당했다고 하는 등등해서 텔레비전 TV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이미 그 타진을 했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투자 회사 라이언 트리와 함께 의논을 했을 때 그 라이언 트리의 그 관계자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 자신은 9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내가 선거에서 진다 하더라도 뭐 언론사 네트워크를 하나 차리는 거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자체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케이블이나 위성 회사들이 사람들이 휴대폰 같은 것으로 보고 하니까 또 훌루라든가 이런 데서 뭐 넷플릭스 이런 데서 영화 보고 컴퓨터와 연결해서 텔레비전은 스크린만 활용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시청자가 줄어드는데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줄어드는데 뭐 네트워크를 하나를 또 만들겠는가 이게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텔레비전 그 미디어에 트럼프 후보가 선거가 끝난 뒤에 져서 관심이 있으면 기존의 것과 동맹을 맺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 박스라든가 뉴욕 업저버라든가 뭐 아니면 뭐 등등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었던 그 정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비즈니스 리더 가운데 짐작할 수 있는 사람, 네, 이쪽 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하는 연설까지 한 사람이니까요. 피터 티엘 그리고 전 그 리복의 CEO 또 그 뉴욕 제트 항공사의 오너인 우드 존슨 같은 사람이 다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100명을 모아서 우리가 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가 하는 공개 서한을 찍고 사인 다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그 비즈니스 리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장이 너무 지금 빈혈 아니냐. 사람으로 치자면 투자와 고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 8년 동안 변덕스러운 그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그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다. 세금 인상을 다시 한다고? No.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고? No. 이게 이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정책이잖아요. 오바마 케어? 그것도 안 돼. 오바마 케어도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로 환영할 것은 아니니까요. 게다 대고 빌 클린턴이 다시 등장을 한다고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으로서 안 돼 하면서 지금 그 비즈니스맨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제 성장의 비결을 알고 있으며 또 진짜 수입 증가가 뭔지도 안다. 이게 케인즈의 경제 부활 정책이요. 그러니까 정부의 투자를 늘려서 하는 거.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인랜더 같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100명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또 미국의 재정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인 어떤 트럼프의 정책 공약이 정치적인 인기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많은 것을 뭐 규제도 하지 않고 좋게 해준다고 하는데 세금 인상은 오히려 없고 세금을 오히려 깎아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앞서 제일 처음에 제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경제에 있어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잘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50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였었죠? 네, 나왔습니다. 2% 대 41%로 앞서간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유권자들에게 조금 인기입니다. 50% 대 47%,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삼성 얘기 좀 전해드립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 뉴스에서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삼성의 결국은 노트 7 단종은
건전지가 원인인데 모든 것을 다 인스펙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스펙션을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제3의 회사에 맡기는데 삼성은 삼성 자체 회사에서 인스펙션을 했다는 게 지금 뭐 포브스, 월스트리트저널 거의 모든 세계 언론의 보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삼성에 대한 good news and bad news. good news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일사주간지 타임에 보면은 조지타운 대학교 경제학과 존 제이콥 교수의 컬럼이 실렸습니다. 삼성에 관한 컬럼이에요. 삼성이 이제 만들지도 않고 다 그 세계적으로 리콜한 그 노트 7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일단 이 교수는 잘했다는 겁니다. 갤럭시 그 7을 삼성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고 말았다. 이게 그 첫 문장이거든요. 3, 4분기에 손실만 하더라도 23억 달러라고 하잖아요. 아주 현명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이 절약되는 그런 그 삼성의 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트 3가 그 노트 3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삼성 브랜드, 커스터머와의 관계, 상품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다국적 기업인 삼성이 상품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만들고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투자를 했겠어요. 그 노트 7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종을 그 결정한 것은 너무나 그 잘한 것이다. 휴대폰 손님은 뭐 어느 정도 잃겠죠? 그러면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어떨까? 이 경제학 교수로서 예측을 해봤는데 단기간으로는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그 판매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 그 무게를 두고 있어요. 또 하나 여기도 또의 미국 대선이 등장을 하네요. 이 교수의 컬럼에 보면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삼성의 이 같은 그 노트의 빅 휴즈한 뉴스가 미국 대선 그 토론 등에 가려서 조금 그 덕을 봤다는 겁니다. 그 그늘 속에 더 많이 그 부각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그 파이어스톤 타이어가 2000년도 초에 완전히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처음에는 문제가 뭔가 하고 찾아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그 바꿔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타이레놀의 1980년대에 리콜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의 미래를 어느 대학교 이름 기억해야지 되겠네요. 삼성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잖아요. 조지타운 센터의 그 존 제이콥 교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낸셜 타임스, 포브스, 뭐 포춘,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전부 새벽에 삼성이 그 문제가 이제 그 건전지 때문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건전지에 관한 안전 테스트를 삼성 내부의 회사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 내부의 회사에서 했다는 것이 꼭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마켓에서 삼성 휴대폰을 파려면 미국의 휴대폰 업계가 승인한 28군데 테스트하는 업체에서 해야지 되는데 그 28개 테스트 업체 가운데 삼성의 그 랩이요, 실험실도 포함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는 그런 실험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뭔가 이해관계 상충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3 미국의 휴대폰 업계가 승인한 28군데 회사 가운데 한 군데 실험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자체의 실험실을 쓴 회사는 삼성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론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잡지 포브스를 봤더니 애플은 그 완전히 제3회사하고 르노버요, 모토로라는 제3 원래 일단 자사에서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제3의 회사에다 맡기고 이게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큰 그 중국의 그 발음이 힘드네요. 늘 하면서도 아무튼 중국의 그 회사와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소유주인 이 회사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네요. 왜냐하면 리노버도 일단 자사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제3의 회사로 옮겨가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관계라는 것은 만약에 자사 실험실에서 했을 땐 삼성에서는 당연히 삼성의 그 노트 7을 만드는 그 회사와 그곳에 들어가는 뭐 건전지 또 건전지를 테스트하는 회사는 분리됐다고, 테스트하는 실험실은 분리된 회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분리된 회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타이밍 전쟁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내기 위해서 그런 그 시간 같은 것도 단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지금 그 미국의 많은,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요, 코리아 테스팅 그 실험실이군요. 코리아 테스팅 랩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지금 그 삼성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실험실에서 2009년부터 계속 그 건전지 테스트를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잠시 뒤에는 이런 그 대통령도 있네요. 그런데 이 사진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라디오가 말로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약 3주일 남은 2016 미국 대선 판세는 겉으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세로 기울었습니다. 새로운 위키릭스 폭로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는 남중국해는 미국해로 부를 수 있고 그 이유는 미국이 아시아를 해방시켰고 방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인 100명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떨어지면 선거는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말에 공화당 지도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유권자의 4분의 3은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에서 졌을 때를 대비해 언론그룹 창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노트 7 단종은 여전히 세계 비즈니스 업계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삼성이 노트 7 건전지 테스트를 제3의 회사가 아닌 삼성 실험실에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삼성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트 7을 희생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네, 세 번 나갔는데 떨어졌고, 네 번째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대통령이에요. 무하마두 부하리라는 대통령인데, 지난 주말에 그 독일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부인이 그 전에 이제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훌륭한 여성이니까 이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사실은 미국 이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 많이 안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중요한 이슈를 쫓아가는데 좀 귀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생각돼서요. 중요한 여성 이름을 알아야죠. 아이샤 바하리라는 부인이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해서 우리 남편이 지금 그 행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이 남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독일을 방문하고 있으니까 독일 기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정부 개혁 없으면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와이프가 그 말을 하게 된 데는 지금 정부 강요 그 50명 가운데서 47명을 본인도 모르고 남편도 한 40명 정도는 모른다. 그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부인이 남편의 27년 그 동반자였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치를 때까지도 굉장히 그 조용하게 지냈던 여성인데 아주 그 용기 있게 이건 나라를 위해서 아니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독일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처음에 뭐 웃는 듯 하면서 표정이 아주 그 싸늘해지더군요. 내 와이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부엌입니다. I don't know which party my wife belongs to, but she belongs to my kitchen and my living room and the other room. 네, 제가 표정을 봤더니 앙겔라 머켈 총리가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는 정도로 쳐다보다가 픽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권감시 그 위원회의 아프리카 지부의 헤드가 얘기를 하기를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이 여자에 대한 그런 것을 이 정도로 모독해서는 안 되지 하는 게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프리카의 인권감시위원회 지부의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이 대통령 대변인은요, 나중에 그거 유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에는 이런 유머로 간을 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날씨도 로스앤젤레스 차가운데 유모치고는 정말 좀 차갑습니다. 더군다나 독일의 앙겔라 머켈이 누구예요?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인데요. 그건 그렇고 주말에 즐거우셨죠? 어제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두 번째 게임에서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를 1대0으로 눌렀어요. 시리즈 이제 1대1 세 번째 게임이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니까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아주 즐거운 얘기들, 화제, 분위기, 가을을 이렇게 LA 다저스가 만들어주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